말 많은 물고기. 자, 이번에 포맷을 좀 바꿨죠. 예, 컴퓨터에서 녹화를 하던 거를 장비를 조금 구입을 해서 이제는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생각, 저희 이제 둘이 앉아서 아이의 생각도 함께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혼자서 할 때는 여기 화이트보드를 쓰면서도 할 거고, 또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가 제 아들을, 아이라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제 벌써 이제 성인인데 함께 앉아가지고 이 자폐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의 그 계획은 아이가 혼자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저랑도 같이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자폐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할 겁니다. 제가 한국말이 그렇게 썩 그렇게 원만한 편이 아니라서, 사실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강의나 이런 데서도 아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되면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면서 아이의 이해를 좀, 이해를 이제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죠. 아직까지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 그 모든 사회적인 언어에 익숙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지금은 뭐 사이콜로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심리학 그 수업도 들었는데,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이렇게 학문적인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 외 흔히 얘기하는 감춰진 의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원만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뭐 도와준다기보다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의미를 해석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이제 장비는 좀 갖췄습니다. 녹음하는 마이크서부터 이제 카메라랑 해가지고 아직 사무실 요 공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임시로 요거는 이제 테스트 겸 TV, 저희 말 많은 물고기에 대한 내용 하나를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져 가지고 내용을 하나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바로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무슨 내용을 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려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 제가 여기다가 그분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문제인데, 문제 행동 조절,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투 이런 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뤄달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번에는 이게 사실 그런데, 제가 요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예를 가지고 좀 보면은 뚜렷하게 이 경계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구체적인 예를 그분이 이제 적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제 경험에서 이제 봐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 종종 나오고, 아이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대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달 동안 제가 작년 여름에 그 ADHD 있고 폭력성이 심해서 실제로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의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의료 시스템에 이제 그 도움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였던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한 달,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서, 이 아이의 경우는 좀 예외로 이제 제가, 왜냐면 좀 궁금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경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그 폭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의 이 생활을 이제 보겠다는 그 하나의 그 의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받아서 이제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이랑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저희랑 있으면서는 폭력적인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더군다나 한국에서 외국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밀어붙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다 되고 있는 상태고,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아이도 아니고, 자폐처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고, 아이가 다 알아듣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조금 밀어붙여가지고, 그 폭력성을 한번 이렇게 아예 드러내게끔 만들었었는데,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지만 저로서는 이제 한번 도대체 왜 그런지를 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밀어붙인 게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만하게 넘어갈 상황도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속에서 아이가 그러는 모습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통해서 실제 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우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봐서 이제 그 분석이 아이들의 폭력성이라든가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끝내서 정리는 됐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그 책, 제가 여기다 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공간을 조금 해가지고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집을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 책에서 쓸 때는 이제 그 내용은 들어가진 않았었죠. 왜냐면 그게 그 책을 거의 마무리 지을 때쯤 그 다음인가? 예, 아무튼 그게 이제 마무리가, 제가 그것들을 정리를 하기 전에 그 책이 나간 거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선 뭐 제가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마다 경우가 다 달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아마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그런 어떤 그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모로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모든 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네요. 너무 잘 길들여진 아이들 말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반항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지금 금요일인데, 금요일이죠. 제가 4월, 오늘이 며칠이지? 11일 금요일인데, 제가 그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기 밴쿠버 시간으로는 4월 14일 월요일 오후 저녁 6시부터 이제 공개 강의가 있고, 한국 날짜로는 4월 15일 오전 10시가 되겠죠. 오전 10시에 공개 강좌, 자폐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ADHD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저는. 근데 공개 강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게 컴퓨터로 안 하니까 이제 링크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말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네이버 카페에 가서 그냥 서치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은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그러니까 ASD 치료를 위한 연구 모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했네요. 하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ASD로 들어가는 그 카페, 그 네이버의 카페인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신 그 카페 방장님께서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따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주고받는, 주로는 이제 거기가 치료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주로 부모님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양제라든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라든가 또는 행동 발달에 대한 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영양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카페에서 그 부모님들은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 같길래 제가 이제 이 공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가 찾아놓은 것들을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그 네이버 카페 가면 거기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따로 그거를 제 웹사이트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료로 진행하면서 그 카페 회원들, 원래는 이제 카페 회원들 전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단톡방, 카카오 단톡방에 있는 분들께는 이제 공지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들고 와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거기서 다룰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이 개론적인 거, 예, 그리고 좀 원론적인 부분, 그것에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자폐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찍어 누르면서 훈육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강제로 말을 듣게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봐온 아이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름에 있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돌아간 이후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조금 뭐 경계선을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벌점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점을 오히려 받아오는 형태로 이제 경계선에서 조금 화를 넘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 이외에는, 학교 수업은 아직까지 따라가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ADHD나 자폐의 특성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 시스템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꼭 반항이 일어나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전처럼 폭력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캠프 같은 건 아예 즐겁게 보냈다고 하고, 너무 적응도 잘하고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 됐다고 하는데, 이제 학교 수업이 문제인데, 이 학교 수업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은 지금에 있는 교육에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서 제가 이제 찾아놓은 내용을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무시해요. 이거 이제 무섭거나 뭐 이러면은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게 커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얘가 못된 애다, 얘가 어딘가 이게 성격이 말 그대로 더러워서 그렇다 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교사에게 덤비는 학생들을 너는 문제하다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아이들은요.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가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아이는 나를 밟고 올라서서,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기초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진화하기를 바라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경쟁 상대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어떻죠? 교사가 경쟁 상대를 해야 돼요. 대학에서는 교수가 경쟁 상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본 사회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위에서 이제 놀던 사람들의 세상인데, 거기서 보면 경쟁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과거에 이 사람이 뭐 대단했다 어쨌다, 이거를 쓰는 거는 내가 나가는 길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그 길을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경쟁 상대예요. 나도 저 사람을 넘어서야 되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이들이 인간의 두뇌로 오게 되면 경쟁의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두뇌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논리적인 사고 발달을 위한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왜?
일반 아이들하고 사회성이 조금 달라요. 그죠? 사회성 자체가 이제 자폐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폐 아이들은 사회성 자체가 조금 달라요.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조금 발달이 돼 있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보다는 발달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상대방을 내가 이 정복하려는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폭력을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눌게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 종류를 이렇게 나누겠지만은 제가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나를 하도 억압하니까 내가 반항하는 것에서 오는 그 폭력과 말투, 이 폭력적 말투, 폭력과 함께 욕을 한다든가 이런 말투라든가 행동에 문제가 오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이게 ADHD가 같이 있는 자폐 아이들이 이제 조금 그런 성향이 있고, 왜냐면 요거는 ADHD의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ADHD 같은 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 가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쫙 쏟아요. 그죠?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너 이거는 이래서 그래, 너 이거 장난감 하면 정리해야 돼, 막 그러면 왜 승질 나가지고 내가 하라니까 더 하기 싫어가지고 뒤집어 엎는 경우 있죠. 요거는 실제로 억압받는 아이들이 하는 뒤집어 엎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성향과 조금 다르게, 아마 제 자폐 아이들 성향에서는 이 첫 번째 경우가 더 많고, 두 번째는 조금 ADHD가 함께 있을 때 이제 오는 경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확 쏟는데,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상대방이 치우도록 만들도록 해가지고 내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희열을 느끼는 하나의 통제적인 본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의 성향이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이제 있지만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놓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이 성향을 내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아무리 똑같은 자폐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같이 ADHD 자폐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지적장애 동반해 이런 콤비네이션을 오도 이게 상관이 없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잘 봐야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게 제일 구분이 쉽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항을 하는 이 아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억압하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확 풀어져요. 일주일, 한 달 사이에 확 바뀌어요. 예. 왜냐면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요 방법은 제가 처음에 발간한 책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기, 요 책에 나온 내용을 적용해 가면서 하면은 요쪽의 폭력 성향은 어느 정도 쉽게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교육의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아이 두뇌 발달의 용도를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관점에서는 야,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너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이건 바로 충돌로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그래?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어떤 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래? 무슨 라면? 너구리? 너구리가 이 라면인가? 한번 너 같이 읽어볼래? 여기 써있는 게 이게 뭐지? 너구리. 그래, 이거 너구리 맞는데.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약이 많을 것 같은데 너 밥만 먹는 거 어때? 이러면서 아이가 하는 것들, 물론 이게 항상 아이에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아이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훈육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돼. 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니까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개 훈련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이 방법들.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면 아침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너무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먹는 거 어때? 하나 다 먹기보다는 반만 먹는 거 어때? 그러고 있다 그 다음번에 또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야, 이게 오늘 우리 점심에서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 라면 먹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이게 배가 너무 부르지 않겠니? 그러니까 라면을 저녁에 먹는 거 어때? 그 다음번에는 야, 이거 오늘 우리 제 엄마 아빠가 계획해 놓은 게 점심 저녁 이게 다 이렇게 메뉴가 돼 있는데 차라리 이거 오늘 이거 준비해 놓은 거 엄마 아빠 다 노력해 놓은 거 네가 라면 먹겠다 그러면은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내일 먹는 거 어때?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끌어가면서 아이가 그 인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해가는, 의견을 완충시켜가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눈높이 교육 그러면 아이의 눈을 맞춰가면서 같이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수준을 맞춰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어가 이렇게 반항조에서 오는 것, 부모님들의 억압이다 이런 데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접근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쉽게 빠르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폭력과 이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경우에서 왔을 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이 억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확 쏟아제껴면서 치우라고 하면서 이러고 쳐다보는 거.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들 화를 내죠. 혼도 내죠. 그럼 아이는 혼도 나요. 그 혼이 나는 걸 알아요, 아이는. 하지만 아이에겐 희열이 느껴져요. 왜? 내가 그 사람이 그거를 죽게끔 만들었어요. 정리를 다 하게끔 만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리를 다 해놨는데 그 요리를 딱 보고 있다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쳐요. 케이크를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놓고 뭐 굽기만 하면 되는 이 상태가 딱 됐는데 그거를 딱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손을 푹 집어넣어서 하나를 쫙 끌어내요. 그럼 혼이 나겠죠. 혼이 나는데 이 아이에게는 여기에 희열을 느껴요. 자, 이게 뭐를 뜻하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로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그 앞에서 딱 이룬 거예요. 뒤에서 혼이 나는 거는 이제부터는 그건 반항으로 내가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애는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놀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을 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 성향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좀 너무 심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가게 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바로 이러한 경우가 가장 다루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만 드리면 오늘 제가 화이트보드도 준비도 안 돼 있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것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제가 여기다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더 추가하거나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길게는 오늘은 이번 영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이제 소개 정도로만 하는 정도로만 할 텐데 이 아이들에게는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아빠의 경우다 그러면 너로 인해서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빠가 계획한 게 있는데 이게 다 흩어졌다. 그래서 아빠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저질러 놓은 이거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너와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너 예를 들어서 내일 뭐 동물원에 가기로 했지, 수족관에 가기로 했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먹기로 했지, 그거 취소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아빠는 뭐 내일 그 일을 지금 뭐 오늘 하지 못했던 일을 아빠가 그 계획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요런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아빠는 이 일 때문에 내일은 더 이상 너와 너와 함께 뭔가를 하는 걸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취소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받아들일래? 아니면 네가 저지른 거 다 다시 네가 이거를 정리하고 네가 이거를 다시 복구해 놓을래?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다른 형태로 치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쏟아 가지고 이 아빠가 이제 대신 이것들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야, 아빠가 너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함으로써 에너지도 다 쓰고 힘도 들고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없어.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와 뭐 예를 들어서 수족관을 가기로 한 게 이게 아이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은 대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저희 애가 스탑 더 애니멀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인형인데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는 플라스틱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천으로 돼 있고 꽉 차 있는 솜이 차 있는 동물 인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쭉 놓고 제가 그랬어요. 내일 수족관을 가는 거를 아빠랑 같이 갈래? 아니면 네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빠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네가 선택해서 버릴래? 처음에는 이제 아이 보고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 놨더니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 없는 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그거를 버렸어요. 근데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계속 같은 것만 오잖아요. 강도가 계속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중간 정도치로 좋아하는 거 골라서 버리고 그 다음엔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거 골라서 버리겠어요. 그래서 저희 애가 가지고 놀던 인형 중에 원숭이 인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놀다가 중간에 한번 잃어버린 거를 똑같은 걸로 아이 모르게 이제 대체를 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원숭이도 갖다 스스로 지 손으로 버리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의 행동을 조금씩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아이가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런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를 아이가 몸소 경험을 통해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도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접근 방법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경우에 그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이게 뭐 저희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런 것 좀 다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다룰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를 훈육을 하려고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면은 이게 훈육이 먹혀요. 문제는 뭐냐면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개월을 훈련시키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똥은 여기 가서 싸고 오줌은 여기서 싸고 이렇게 훈련시키면 아이는 그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개처럼 그렇게 훈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후에 가면은 실제로 아이들의 행동을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개처럼 살래? 개처럼 이제 훈육받으면서 그 훈육을 통해서 행동 교정해가면서 살래? 또 사회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네가 그런 길을 갈래? 아니면 네가 네 스스로 갈래?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그 아이가 말을 조금이라도 내 말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제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법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는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복 훈련 가지고는 안 돼요. 위험한 거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 위험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반복 훈련 가지고는 제가 더 이상 이 얘기는 예전에도 했었으니까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 요번에 이제 말 많은 물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형태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다루는 게 아마 6월 달이나 돼야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는 그 공개 강의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내용이 간단하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영상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